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이번 주 참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는 저뿐인가요? 이제 겨우 목요일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 주, 이건 또 뭔 놈의 샤머니즘인지 모르겠지만 날씨하고 동조화되는 시장. 오늘은 날이 좀 풀린다니까 시장도, 조금 봄바람이 좀 불어올까요? 글쎄요.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뭐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연준 조기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어제 다우지수 300포인트 급락한 거에 비해서는 우리 증시는 또 선방을 해줬는데 뭐 이 이면에는 유럽계 자금의 어떤 이 체리 피킹이 있었다. 뭐 아니면 이제 중국하고 동조화된 자금들이 바스켓으로 우리나라 한국 증시 이 매수세로 이어졌다. 여러 가지 이제 이 설들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뭐 오히려 너무 쉽지 않냐고 뭐 분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슬금슬금 올르다가 2000포인트 딱 찍으면 그냥 무조건 팔면 된다는 그런 소리였었는데요. 그것도 역시 좀 서운하기 좀 짝이 없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반등을 하려나 했는데 여전히 이제 반등은 조금 이르다고 보고요. 천상 다음 주 FOMC 때까지는 시장이 뭐 큰 확신 없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이제 어제 뭐 다우지수 300포인트 빠진 거나 오늘 뭐 추가 하락이나 등등 다 이제 숏 포지션. 그러니까 뭐 공매도를 포함해서 어떤 하방이 포지션이 쌓여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만큼 FOMC에서 불확실성 제거에 어떤 안정제를 시장에 투여해 준다면은 쇼커버로 인한 기술적 반등은 더 클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그저께는 11년 내, 어제는 12년 내, 오늘은 12.5년 내 최고까지 찍으면서 이제 100선에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 5년간의 미국의 양적 완화 시기 동안 수급상으로도 이제 달러가 많이 풀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는 이해를 하죠. 그런데 아직 연준의 금리 인상이나 출구 전략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달러가 저렇게 먼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달러 강세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당연히 해외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되면은 뭐 이 환차손이 싫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가치가 그동안 너무 낮았었으니까 이제 조금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워싱턴에서도 이게 마치 유가와 똑같이요. 처음에 유가가 조금씩 내려갔을 때는 사람들이 다 좋아했잖아요. 막 가처분 소득 증가니 뭐니. 근데 이게 브레이크 없이 그냥 속절없이 계속 내려가니까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달러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워싱턴이나 월가나 달러 가치가 조금 이제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지만 달러 가치 상승이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계속 가다 보니까 야, 이제 두려움이 든다. 이제 이런 반응인데요. 로이터 통신의 오늘 단독 인터뷰 내용 보면은요. 달라스 연은 총재 리차드 피셔가 달러 강세가 미국 고용 시장에는 오히려 호재다라는 인터뷰를 해서 사람들의 이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당연히 나라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멀티내셔널 컴퍼니라고 그러죠. 이 다국적 기업들. 달러로 환전하면은 수익분이 조금 쪼그라들 테니까 수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결국은 이런 달러 강세가 미국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상대적 가치, 똑같은 금액이어도 이런 평가 절상의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달러가 강세를 가면서 해외 자금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서 이런 자금 유입에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연준 임원다운 발언이긴 한데 물론 이 리차드 피셔는 올해 이제 3월 말에 은퇴를 할 거라서 3월 FOMC가 본인의 이제 임기 마지막 연준 회의가 될 텐데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연준 임원들이 정작 달러 강세에 대해서는 장밋빛의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백악관에서도 달러 강세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연준은 그게 뭐 어떻느냐. 좀 이런 입장이 아닌가. 이런 거 좀 간접적인 해석을 낳았다고 할 수 있죠. 자, 달러 강세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의 의견은 뭐 어떨까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유가처럼 과유불급의 논리로 너무 지나치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외환 시장하고 이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조금 불안정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자, 미국 측의 입장 하나를 더 보면요. 리차드 피셔의 이런 의견이 전해지자마자 인터뷰를 한 골드만삭스의 CEO 게리 코는 무슨 책에 나오는 소리냐 지금. 달러 강세가 좋을 게 지금 뭐가 있느냐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따지듯 물었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제유가가 30달러까지 간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 FMC에 대해서는 뭐 고민이 많을 것 같다. 내가 연준 임원이라도. 하지만 고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금리 인상을 밀어붙이고 싶은 의지가 크기 때문에 고민도 많은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골드만삭스의 네임밸류를 뭐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전 재무장관 가이트너 뭐 지금 마리오 드라기 ECB 중앙은행장 뭐 전부 다 이 골드만삭스 출신이긴 한데 골드만삭스의 저렇게 우려 섞인 발언은 사실 시장에서 어떤 이 컨센서스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저것도 다 다음 주 수요일 FMC를 앞두고 있는 이제 시장의 어떤 뭐 액션이라고 이제 봤을 때 연준이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다 신경을 쓰겠죠, 뭐. 다음에 그저께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이제 장 마감 후에 미국에서 나왔었는데 오늘 파이널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요. 31개사 중에 28개사가 합격을 해서 그냥 뭐 그저께 나왔던 것은 최소 자본 기준에 모두 통과를 했다는 거고 이 정도면은 뭐 시장의 이제 컨센서스 대비 나쁘지 않았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특별히 좋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감 후에 나왔다 보니까 미국 증시 오늘 소폭 하락 마감을 사실상 플러스다 이렇게 할 여지도 없는 걸로 이거 다 감안한 거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보자. JP 모간하고 골드만삭스하고 모간 스탠리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자료 추가 제출 뭐 이런 게 나왔고 지금 현재 도이치방크하고 산탄데르 미국 지사는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어쨌든 내려졌고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역시 재심사 조치가 나왔습니다. 세모니까 뭐 X는 아니죠. 뭐 재심사 하자는 거니까. 그렇죠? 자, KBW 은행업종지수 보시면은요. 요즘 뭐 등락이 심합니다. 연준 조기 금리 인상 우려에도 그렇고 스트레스 테스트 앞두고 이제 뭐 스트레스도 자기들도 컸겠죠. 뭐 어쨌든 이거는 지금 앞에서 보셨던 스트레스 테스트 최종 결과 전에 본장 마감가긴 하지만 여기서 더 할 것도 뺄 것도 없다라고 31개사 중에 28개사 합격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낙폭은 또 상당히 좀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사실 연준 조기 금리 인상 내지는 연준 출구 전략 이 연준발 조정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을 몰고 왔던 몇 번의 사례를 겪었죠. 이렇게 연준발 조정은 원래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누구죠? 도이치의 데이빗 비앙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이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정의 어떤 모멘텀이 있지만, 연준발 조정, 특히 이제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조정은 뭐, 간단한 게 아니라 최소 한 9%까지는 깎일 각오를 해야 된다. 미국 증시 지금 한 5% 정도 하락했으니까 중간 정도 왔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나, 지난 2004년, 그리고 1983년, 1972년 이때 금리 인상 시기를 보면, 막상 금리가 올라가면은 소폭 하락을 했다가 한 3개월 정도 뒤에 다시 회복이 되더라. 플러스로 돌아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지금 9%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게 작년 2014년 S&P 500 지수 상승률이 11%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작년하고 너무 비슷한 게 1월 달에 하락, 그 다음에 2월장은 상승 마감, 그 다음에 3월 초에 약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 플러스를 냈던 때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전해드리는 뭐 저의 뭐 입장에서도 뭐 금융상품의 그 노티스 보면은 과거의 수익률이 뭐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트렌드가 그렇다니까요. 요거까지는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이제 이 적당한 것이 좋은 것이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달러 인덱스도 보면은 이제 거의 100에 근접을 하고 있잖아요. 뭐 가파릅니다. 더군다나 이제 고용지표 호조 나오면서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설이 더 힘을 받으니까 다시 더 붙어서 지금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 가치의 상승, 달러 강세라는 이 현상은 사실 뭐 우리 수출 주도형의 국가에는 일장일단이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브레이크가 없는 꾸준하면서도 계속 지속적이면서도
이제 강세 이게 부담스럽다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다음 주 FOMC가 끝나 봐야 좀 어떻게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오늘 0.9%대 하락하면서 2.1로 이제 다시 내려왔는데 최근 보시면은요, 상당히 좀 불안정한 모습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매파적인 그 시나리오는 금리 인상이 6월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면 보시면 6월 금리 인상설이 물론 대세는 아닙니다. 확률은 뭐 20, 30% 정도 되는데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은요. 6월이라고 해봤자 지금 3개월 남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미 국채 금리가 이 정도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3개월 뒤에 금리가 오르는데. 왜냐하면 요때 보시면은 벌써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 간다고 하면은 연준의 테이퍼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금리 인상도 아니고 출구 전략도 아니고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인다고 한 그것만 가지고 3%를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개월 뒤에 금리가 진짜 인상이 될 건데 이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2% 초반에 있다고요?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봐서 지금 이제 투심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공포 심리가 다소 과장된 것이 맞고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어떻게든지 연준 매파들한테 압박을 가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인위적인 그런 엄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뭐 그야말로 남의 나라 얘기잖아 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조금 부러운 면이 좀 있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오늘 기획 기사로 요거를 홀라당 깠더라고요. 깠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오픈을 했다고요. 연준의 폭락 방지 팀이 있다라는 뭐 그런 설은 뭐 우스갯소리기도 하지만 진짜로 지금 이제 시장이 FOMC 앞두고 막 급락하고 있는데 다음 주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또 팍 올라가면은 그런 얘기가 또 나오겠죠. 이제 일본도 금융 동조화가 이제 뭐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일본 중앙은행이 ETF를 이제 직접 매입한 그 수량이 나오는데요. 떨어질 때마다 매수량을 팍팍 올려가지고 시장을 어쨌든 이렇게 살려놓긴 살려놨다는 거예요. 이게 토픽스잖아요. 금융시장 충격 시에 이제 직접 매입에 들어가는 게 연준하고 좀 어떻게 보면 닮았다. 연준은 프라이머리 딜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일본 중앙은행이 시장이 하락 출발한 날 ETF를 사들였던 비율이 76%.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제 우리나라 뭐 연기금처럼 이제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대놓고 하는 증시 부양책이다. 지금 있잖아요. 우리 디플레이션 우려나 실물 경제의 어떤 뭐 우려에 대해서 왜 정부에서는 증시 부양책은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뭐 이쪽 바닥에서 먹고 사는 놈이라 그런지 몰라도 지금 당장 코스피가 2,500 가면은 투심 물론이고 소비 심리도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 왜 증시 부양책은 빼놓고 자꾸 경기 부양을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ECB 양적 완화 발표한 뒤로 요즘 유럽 증시는 나홀로 잘 가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뭐 BMW니 뭐 이런 수출주들이 유로화 약세 때문에 요즘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땡큐 드라기. 참 이런 거 보면은 상대적 뭐 또 소외감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MSCI 한국지수 마지막으로 볼게요. 아이고 어제하고 달라짐이 없네요. 가만 있어봐요. 이게 어제 마감 지수거든요. 저 수치 X고요. 저거 어저께 수치고 저거 이제 정리해가지고 있다. 8시에 출발 증시 특급 글로벌 이슈 탑5에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 제가 화면에서 나온 MSCI 한국 지수는 그냥 보합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 준비한 내용 모두 나갔습니다.